꽤 오래전에 어떤 남자를 알고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는 빈털터리에 마르고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였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들에게 성공했더군요. 그는 항상 새로운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때마다 혹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마다 그가 극도로 독하고 자기애적이며 조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언제나 여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한 기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그 전략이 여자들을 그에게 사로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기술이 간단하고 위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만들려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전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약 당신이 스토커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감정적 빗꼬리, MOF라고 불립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되 절대 갚지 못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을 주고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감정적 빚의 고리가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 고리 안에 가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말했어야 했습니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고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감정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고 이 악순환이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샤워 중에 했던 말다툼을 다시 떠올리고 놓친 말을 기억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결코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람을 여전히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거나 극적이거나 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당신이 차분하고 차분할 때 마치 당신이 그 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을 놓칠수록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더욱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 순간이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녀는 약해지고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만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심리적 원동력입니다. 이 고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더 강하게 기대고 당신에게 온전히 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쫓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진정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사라지고 튕겨나가고 움직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으려 했던 순간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 고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리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전략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주 악랄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예수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단계, 그녀에게 마땅치 않은 순간을 주고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너무 깊지 않고 약간은 개인적이고 약간은 의미 있고 전혀 노력 없이 얻은 것 같은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접근이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내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진솔하고 무겁지도 과장되지도 않고 대화 초반이나 캐주얼한 분위기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사람이 커피숍에 앉아 뜬금없는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싫어.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게 됐어. 아니면 항상 웃는 사람들은 안 믿어.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린다. 극적인 침묵도 슬픈 표정도 없다. 감정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거리를 두고 평범하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녀의 뇌가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당신이 중요한 척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그녀 안에 자리 잡는다. 죄책감, 혼란, 호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잠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이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시험이었나? 내가 그의 더 깊은 모습을 놓친 건가? 이제 그녀는 당신이 제시한 감정적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낀다. 바로 그것이 불균형이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 빚이다. 여기에 천재성이 있다. 당신은 취약한 척한 게 아니었다. 함정을 판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너무 일찍 당신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에 말을 걸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그녀는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호기심이 많고 소통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게 했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그 용서,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매력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더 깊은 자아를 빚진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녀는 나중에 그 자아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당신이 그녀에게 실패했다고 느끼게 한 순간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 책임을 넘겨주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2번째 단계,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한 다음 그 일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권력을 뒤집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살짝 보여주고 그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보상하도록 내버려두고 마침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벌을 줍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개인적인 이야기, 고백 또는 불안감이 겹겹이 쌓인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가볍게 말하겠지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약간 취약한 무언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내게 뭔가를 주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았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있는 그대로 그녀를 만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긴장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후엔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가가서 이유를 묻고 그녀를 인정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네,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따뜻함도 위로도 깊은 대화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리고 한 잔 더 마실래요? 하고 묻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덜어냈습니다. 당신은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출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진심을 드러냈고 당신은 마치 날씨가 좋았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연 것을 후회하지만 다시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당신의 감정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아마 충분히 깊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를 감정적 추구 모드로 전환시켰는데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얻지 못했던 감정적 인정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그녀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도달한 수준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었고 당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균형은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녀가 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녀는 더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관대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요. 당신은 미소 짓고 경청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곳에는 차갑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주고 있지만 당신은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착은 커질 것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뒤처지고 감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당신을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 강하게 쫓게 되고 그 고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고 고칠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고리를 쌓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가 당신이 준 감정적인 순간들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묘하고 불안한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설명도 마무리도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은 고스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 안에 감정적인 폭풍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폭풍이 자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순간들의 감정적 잔해 속에 앉아 있다. 당신의 미묘한 취약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결코 깨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 중요하다고 느껴졌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대화를 끝내고 싶은 그 갈망. 그녀는 끝내지 못한 감정적 문제만 안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빚이다. 싸움도 거절도 아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순간들의 목록이 반복되고 있다. 더 많이 말했어야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 여기에 천재적인 것이 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녀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다. 당신은 그녀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관심을 줄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다. 당신은 그저 신비롭고 감정적으로 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자책한다. 그녀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회가 있었을 때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 곁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만 드러나던 조금 더 나아지고 더 개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더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낼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둔 미완의 이야기가 그리워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한 후 당신의 침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타오릅니다.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 사라지고 그녀가 유령을 쫓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취약하고 이미 집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결국 당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는 역동성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의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책을 쫓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무리, 명확함, 심지어 감정적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 악순환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지도 몰라. 어쩌면 마침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에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과도 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삶의 숨을 좀 쉬게 했을 뿐이야. 괜찮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을 위해 소음이 필요해. 나는 고요함이 좋아. 와 같은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초연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그녀가 전에 원했던 감정적 명료함을 살짝 맛보게 해줄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 순간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한 말 생각났어. 네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폭발합니다. 그가 기억했어. 그는 신경 썼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방금 하나의 고리를 닫고 세 개의 고리를 더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중독되었지만 이제는 진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집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조를 통해 얻은 감정적 투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빚을 이용해 중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상황이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씩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패, 긴장,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쫓는 그녀의 모습 덕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처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얻지 못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을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채트 GPT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꽤 오래전에 어떤 남자를 알고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는 빈털터리에 마르고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였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들에게 성공했더군요. 그는 항상 새로운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때마다 혹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마다 그가 극도로 독하고 자기애적이며 조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언제나 여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한 기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그 전략이 여자들을 그에게 사로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기술이 간단하고 위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만들려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전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약 당신이 스토커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감정적 빗꼬리, MOF라고 불립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되 절대 갚지 못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을 주고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감정적 빚의 고리가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 고리 안에 가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말했어야 했습니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고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감정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고 이 악순환이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샤워 중에 했던 말다툼을 다시 떠올리고 놓친 말을 기억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결코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람을 여전히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거나 극적이거나 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당신이 차분하고 차분할 때 마치 당신이 그 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을 놓칠수록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더욱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 순간이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녀는 약해지고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만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심리적 원동력입니다. 이 고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더 강하게 기대고 당신에게 온전히 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쫓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진정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사라지고 튕겨나가고 움직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으려 했던 순간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 고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리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전략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주 악랄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예수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단계, 그녀에게 마땅치 않은 순간을 주고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너무 깊지 않고 약간은 개인적이고 약간은 의미 있고 전혀 노력 없이 얻은 것 같은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접근이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내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진솔하고 무겁지도 과장되지도 않고 대화 초반이나 캐주얼한 분위기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사람이 커피숍에 앉아 뜬금없는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싫어.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게 됐어. 아니면 항상 웃는 사람들은 안 믿어.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린다. 극적인 침묵도 슬픈 표정도 없다. 감정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거리를 두고 평범하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녀의 뇌가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당신이 중요한 척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그녀 안에 자리 잡는다. 죄책감, 혼란, 호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잠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이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시험이었나? 내가 그의 더 깊은 모습을 놓친 건가? 이제 그녀는 당신이 제시한 감정적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낀다. 바로 그것이 불균형이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 빚이다. 여기에 천재성이 있다. 당신은 취약한 척한 게 아니었다. 함정을 판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너무 일찍 당신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에 말을 걸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그녀는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호기심이 많고 소통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게 했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그 용서,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매력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더 깊은 자아를 빚진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녀는 나중에 그 자아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당신이 그녀에게 실패했다고 느끼게 한 순간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 책임을 넘겨주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2번째 단계,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한 다음 그 일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권력을 뒤집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살짝 보여주고 그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보상하도록 내버려두고 마침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벌을 줍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개인적인 이야기, 고백 또는 불안감이 겹겹이 쌓인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가볍게 말하겠지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약간 취약한 무언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내게 뭔가를 주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았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있는 그대로 그녀를 만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긴장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후엔 그녀를 내버려두세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가가서 이유를 묻고 그녀를 인정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네,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따뜻함도 위로도 깊은 대화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리고 한 잔 더 마실래요? 하고 묻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덜어냈습니다. 당신은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출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진심을 드러냈고 당신은 마치 날씨가 좋았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연 것을 후회하지만 다시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당신의 감정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아마 충분히 깊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를 감정적 추구 모드로 전환시켰는데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얻지 못했던 감정적 인정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그녀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도달한 수준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었고 당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균형은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녀가 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녀는 더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관대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요. 당신은 미소 짓고 경청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곳에는 차갑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주고 있지만 당신은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착은 커질 것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뒤처지고 감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당신을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 강하게 쫓게 되고 그 고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고 고칠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고리를 쌓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가 당신이 준 감정적인 순간들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묘하고 불안한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설명도 마무리도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은 고스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 안에 감정적인 폭풍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폭풍이 자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순간들의 감정적 잔해 속에 앉아 있다. 당신의 미묘한 취약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결코 깨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 중요하다고 느껴졌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대화를 끝내고 싶은 그 갈망.
그녀는 끝내지 못한 감정적 문제만 안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빚이다. 싸움도 거절도 아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순간들의 목록이 반복되고 있다. 더 많이 말했어야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 여기에 천재적인 것이 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녀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다. 당신은 그녀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관심을 줄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다. 당신은 그저 신비롭고 감정적으로 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자책한다. 그녀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회가 있었을 때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 곁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만 드러나던 조금 더 나아지고 더 개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더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낼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둔 미완의 이야기가 그리워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한 후 당신의 침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타오릅니다.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 사라지고 그녀가 유령을 쫓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취약하고 이미 집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결국 당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는 역동성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의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책을 쫓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무리, 명확함, 심지어 감정적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 악순환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지도 몰라. 어쩌면 마침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에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과도 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삶의 숨을 좀 쉬게 했을 뿐이야. 괜찮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을 위해 소음이 필요해. 나는 고요함이 좋아. 와 같은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초연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그녀가 전에 원했던 감정적 명료함을 살짝 맛보게 해줄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 순간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한 말 생각났어. 네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폭발합니다. 그가 기억했어. 그는 신경 썼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방금 하나의 고리를 닫고 세 개의 고리를 더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중독되었지만 이제는 진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집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조를 통해 얻은 감정적 투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빚을 이용해 중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상황이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씩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패, 긴장,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쫓는 그녀의 모습 덕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처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얻지 못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을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챗GPT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꽤 오래전에 어떤 남자를 알고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는 빈털터리에 마르고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였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들에게 성공했더군요. 그는 항상 새로운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때마다 혹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마다 그가 극도로 독하고 자기애적이며 조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언제나 여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한 기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그 전략이 여자들을 그에게 사로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기술이 간단하고 위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만들려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전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약 당신이 스토커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감정적 빗꼬리, MOF라고 불립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되 절대 갚지 못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을 주고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감정적 빚의 고리가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 고리 안에 가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말했어야 했습니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고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감정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고 이 악순환이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샤워 중에 했던 말다툼을 다시 떠올리고 놓친 말을 기억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결코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람을 여전히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거나 극적이거나 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당신이 차분하고 차분할 때 마치 당신이 그 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을 놓칠수록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더욱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 순간이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녀는 약해지고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만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심리적 원동력입니다. 이 고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더 강하게 기대고
당신에게 온전히 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쫓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진정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사라지고 튕겨나가고 움직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으려 했던 순간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 고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리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전략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주 악랄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예수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단계, 그녀에게 마땅치 않은 순간을 주고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너무 깊지 않고 약간은 개인적이고 약간은 의미 있고 전혀 노력 없이 얻은 것 같은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접근이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내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진솔하고 무겁지도 과장되지도 않고 대화 초반이나 캐주얼한 분위기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커피숍에 앉아 뜬금없는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싫어.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게 됐어. 아니면 항상 웃는 사람들은 안 믿어.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린다. 극적인 침묵도 슬픈 표정도 없다. 감정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거리를 두고 평범하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녀의 뇌가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당신이 중요한 척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그녀 안에 자리 잡는다. 죄책감, 혼란, 호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잠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이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시험이었나? 내가 그의 더 깊은 모습을 놓친 건가? 이제 그녀는 당신이 제시한 감정적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낀다. 바로 그것이 불균형이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 빚이다. 여기에 천재성이 있다. 당신은 취약한 척한 게 아니었다. 함정을 판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너무 일찍 당신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에 말을 걸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그녀는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호기심이 많고 소통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게 했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그 용서,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매력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더 깊은 자아를 빚진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녀는 나중에 그 자아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당신이 그녀에게 실패했다고 느끼게 한 순간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 책임을 넘겨주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2번째 단계,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한 다음 그 일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권력을 뒤집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살짝 보여주고 그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보상하도록 내버려두고 마침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벌을 줍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개인적인 이야기, 고백 또는 불안감이 겹겹이 쌓인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가볍게 말하겠지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약간 취약한 무언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내게 뭔가를 주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았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있는 그대로 그녀를 만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긴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후엔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가가서 이유를 묻고 그녀를 인정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네,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따뜻함도 위로도 깊은 대화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리고 한 잔 더 마실래요? 하고 묻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덜어냈습니다. 당신은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출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진심을 드러냈고 당신은 마치 날씨가 좋았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연 것을 후회하지만 다시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당신의 감정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아마 충분히 깊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를 감정적 추구 모드로 전환시켰는데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얻지 못했던 감정적 인정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그녀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도달한 수준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었고 당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균형은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녀가 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녀는 더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관대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요. 당신은 미소 짓고 경청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곳에는 차갑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주고 있지만 당신은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착은 커질 것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뒤처지고 감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당신을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 강하게 쫓게 되고 그 고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고 고칠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고리를 쌓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가 당신이 준 감정적인 순간들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묘하고 불안한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설명도 마무리도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은 고스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 안에 감정적인 폭풍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폭풍이 자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순간들의 감정적 잔해 속에 앉아 있다.
당신의 미묘한 취약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결코 깨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 중요하다고 느껴졌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대화를 끝내고 싶은 그 갈망. 그녀는 끝내지 못한 감정적 문제만 안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빚이다. 싸움도 거절도 아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순간들의 목록이 반복되고 있다. 더 많이 말했어야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 여기에 천재적인 것이 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녀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다. 당신은 그녀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관심을 줄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다. 당신은 그저 신비롭고 감정적으로 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자책한다. 그녀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회가 있었을 때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 곁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만 드러나던 조금 더 나아지고 더 개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더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낼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둔 미완의 이야기가 그리워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한 후 당신의 침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타오릅니다.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 사라지고 그녀가 유령을 쫓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취약하고 이미 집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결국 당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는 역동성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의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책을 쫓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무리, 명확함, 심지어 감정적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 악순환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지도 몰라. 어쩌면 마침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에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과도 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삶의 숨을 좀 쉬게 했을 뿐이야. 괜찮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을 위해 소음이 필요해. 나는 고요함이 좋아. 와 같은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초연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그녀가 전에 원했던 감정적 명료함을 살짝 맛보게 해줄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 순간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한 말 생각났어. 네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폭발합니다. 그가 기억했어. 그는 신경 썼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방금 하나의 고리를 닫고 세 개의 고리를 더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중독되었지만 이제는 진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집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조를 통해 얻은 감정적 투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빚을 이용해 중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상황이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씩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패, 긴장,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쫓는 그녀의 모습 덕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처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얻지 못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을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챗GPT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꽤 오래전에 어떤 남자를 알고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는 빈털터리에 마르고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였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들에게 성공했더군요. 그는 항상 새로운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때마다 혹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마다 그가 극도로 독하고 자기애적이며 조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언제나 여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한 기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그 전략이 여자들을 그에게 사로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기술이 간단하고 위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만들려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전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약 당신이 스토커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감정적 빗꼬리, MOF라고 불립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되 절대 갚지 못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을 주고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감정적 빚의 고리가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 고리 안에 가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말했어야 했습니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고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감정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고 이 악순환이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샤워 중에 했던 말다툼을 다시 떠올리고 놓친 말을 기억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결코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람을 여전히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거나 극적이거나 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당신이 차분하고 차분할 때 마치 당신이 그 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을 놓칠수록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더욱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 순간이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녀는 약해지고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만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심리적 원동력입니다. 이 고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더 강하게 기대고 당신에게 온전히 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쫓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진정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사라지고 튕겨나가고 움직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으려 했던 순간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 고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리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전략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주 악랄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예수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단계, 그녀에게 마땅치 않은 순간을 주고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너무 깊지 않고 약간은 개인적이고 약간은 의미 있고 전혀 노력 없이 얻은 것 같은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접근이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내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진솔하고 무겁지도 과장되지도 않고 대화 초반이나 캐주얼한 분위기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사람이 커피숍에 앉아 뜬금없는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싫어.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게 됐어. 아니면 항상 웃는 사람들은 안 믿어.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린다. 극적인 침묵도 슬픈 표정도 없다. 감정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거리를 두고 평범하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녀의 뇌가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당신이 중요한 척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그녀 안에 자리 잡는다. 죄책감, 혼란, 호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잠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이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시험이었나? 내가 그의 더 깊은 모습을 놓친 건가? 이제 그녀는 당신이 제시한 감정적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낀다. 바로 그것이 불균형이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 빚이다. 여기에 천재성이 있다. 당신은 취약한 척한 게 아니었다. 함정을 판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너무 일찍 당신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에 말을 걸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그녀는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호기심이 많고 소통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게 했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그 용서,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매력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더 깊은 자아를 빚진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녀는 나중에 그 자아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당신이 그녀에게 실패했다고 느끼게 한 순간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 책임을 넘겨주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2번째 단계,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한 다음 그 일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권력을 뒤집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살짝 보여주고 그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보상하도록 내버려두고 마침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벌을 줍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개인적인 이야기, 고백 또는 불안감이 겹겹이 쌓인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가볍게 말하겠지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약간 취약한 무언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내게 뭔가를 주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았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있는 그대로 그녀를 만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긴장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후엔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가가서 이유를 묻고 그녀를 인정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네,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따뜻함도 위로도 깊은 대화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리고 한 잔 더 마실래요? 하고 묻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덜어냈습니다. 당신은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출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진심을 드러냈고 당신은 마치 날씨가 좋았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연 것을 후회하지만 다시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당신의 감정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아마 충분히 깊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를 감정적 추구 모드로 전환시켰는데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얻지 못했던 감정적 인정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그녀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도달한 수준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었고 당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균형은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녀가 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녀는 더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관대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요. 당신은 미소 짓고 경청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곳에는 차갑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주고 있지만 당신은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착은 커질 것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뒤처지고 감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당신을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 강하게 쫓게 되고 그 고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고 고칠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고리를 쌓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가 당신이 준 감정적인 순간들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묘하고 불안한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설명도 마무리도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은 고스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 안에 감정적인 폭풍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폭풍이 자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순간들의 감정적 잔해 속에 앉아 있다. 당신의 미묘한 취약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결코 깨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 중요하다고 느껴졌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대화를 끝내고 싶은 그 갈망. 그녀는 끝내지 못한 감정적 문제만 안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빚이다. 싸움도 거절도 아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순간들의 목록이 반복되고 있다. 더 많이 말했어야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 여기에 천재적인 것이 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녀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다. 당신은 그녀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관심을 줄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다. 당신은 그저 신비롭고 감정적으로 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자책한다. 그녀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회가 있었을 때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 곁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만 드러나던 조금 더 나아지고 더 개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더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낼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둔 미완의 이야기가 그리워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한 후 당신의 침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타오릅니다.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 사라지고 그녀가 유령을 쫓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취약하고 이미 집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결국 당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는 역동성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의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책을 쫓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무리, 명확함, 심지어 감정적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 악순환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지도 몰라. 어쩌면 마침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에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과도 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삶의 숨을 좀 쉬게 했을 뿐이야. 괜찮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을 위해 소음이 필요해. 나는 고요함이 좋아. 와 같은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초연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그녀가 전에 원했던 감정적 명료함을 살짝 맛보게 해줄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 순간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한 말 생각났어. 네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폭발합니다. 그가 기억했어. 그는 신경 썼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방금 하나의 고리를 닫고 세 개의 고리를 더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중독되었지만 이제는 진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집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조를 통해 얻은 감정적 투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빚을 이용해 중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상황이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씩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패, 긴장,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쫓는 그녀의 모습 덕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처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얻지 못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을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챗GPT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꽤 오래전에 어떤 남자를 알고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는 빈털터리에 마르고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였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들에게 성공했더군요. 그는 항상 새로운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물어볼 때마다 혹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마다 그가 극도로 독하고 자기애적이며 조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언제나 여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한 기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그 전략이 여자들을 그에게 사로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기술이 간단하고 위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남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만들려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전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약 당신이 스토커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감정적 빚골이, MOF라고 불립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되 절대 갚지 못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을 주고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감정적 빚의 고리가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 고리 안에 가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말했어야 했습니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고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감정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고 이 악순환이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샤워 중에 했던 말다툼을 다시 떠올리고 놓친 말을 기억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결코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람을 여전히 떠올리는 이유입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거나 극적이거나 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당신이 차분하고 차분할 때 마치 당신이 그 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순간을 놓칠수록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더욱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 순간이 당신보다 자신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녀는 약해지고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만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심리적 원동력입니다. 이 고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더 강하게 기대고 당신에게 온전히 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쫓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진정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사라지고 튕겨나가고 움직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으려 했던 순간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그 고리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리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전략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주 악랄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예수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단계, 그녀에게 마땅치 않은 순간을 주고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너무 깊지 않고 약간은 개인적이고 약간은 의미 있고 전혀 노력 없이 얻은 것 같은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접근이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어쨌든 내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진솔하고 무겁지도 과장되지도 않고 대화 초반이나 캐주얼한 분위기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사람이 커피숍에 앉아 뜬금없는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싫어.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게 됐어. 아니면 항상 웃는 사람들은 안 믿어.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법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린다. 극적인 침묵도 슬픈 표정도 없다. 감정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거리를 두고 평범하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녀의 뇌가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당신이 중요한 척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그녀 안에 자리 잡는다. 죄책감, 혼란, 호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잠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말이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시험이었나? 내가 그의 더 깊은 모습을 놓친 건가? 이제 그녀는 당신이 제시한 감정적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낀다. 바로 그것이 불균형이다. 바로 그것이 감정적 빚이다. 여기에 천재성이 있다. 당신은 취약한 척한 게 아니었다. 함정을 판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너무 일찍 당신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에 말을 걸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그녀는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호기심이 많고 소통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게 했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조용히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요청하지 않았던 그 용서,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매력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더 깊은 자아를 빚진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녀는 나중에 그 자아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당신이 그녀에게 실패했다고 느끼게 한 순간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 책임을 넘겨주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한 다음 그 일에 대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권력을 뒤집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살짝 보여주고 그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보상하도록 내버려두고 마침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벌을 줍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개인적인 이야기, 고백 또는 불안감이 겹겹이 쌓인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가볍게 말하겠지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약간 취약한 무언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내게 뭔가를 주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았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있는 그대로 그녀를 만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긴장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후엔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가가서 이유를 묻고 그녀를 인정하고 소통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네,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따뜻함도 위로도 깊은 대화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리고 한 잔 더 마실래요? 하고 묻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덜어냈습니다. 당신은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출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진심을 드러냈고 당신은 마치 날씨가 좋았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연 것을 후회하지만 다시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당신의 감정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아마 충분히 깊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를 감정적 추구 모드로 전환시켰는데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얻지 못했던 감정적 인정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이 그녀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도달한 수준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을 열었고 당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균형은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녀가 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녀는 더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관대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요. 당신은 미소 짓고 경청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곳에는 차갑게 머무를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주고 있지만 당신은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착은 커질 것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뒤처지고 감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당신을 알겠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 강하게 쫓게 되고 그 고리는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고 고칠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고리를 쌓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가 당신이 준 감정적인 순간들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묘하고 불안한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설명도 마무리도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은 고스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 안에 감정적인 폭풍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폭풍이 자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작은 순간들의 감정적 잔해 속에 앉아 있다. 당신의 미묘한 취약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결코 깨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 중요하다고 느껴졌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대화를 끝내고 싶은 그 갈망. 그녀는 끝내지 못한 감정적 문제만 안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빚이다. 싸움도 거절도 아닌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순간들의 목록이 반복되고 있다. 더 많이 말했어야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어야 했다. 여기에 천재적인 것이 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녀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다. 당신은 그녀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관심을 줄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다. 당신은 그저 신비롭고 감정적으로 깊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자책한다. 그녀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회가 있었을 때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 곁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만 드러나던 조금 더 나아지고 더 개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더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낼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둔 미완의 이야기가 그리워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한 후 당신의 침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타오릅니다. 거절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 사라지고 그녀가 유령을 쫓도록 내버려 두세요.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취약하고 이미 집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결국 당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는 역동성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의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책을 쫓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무리, 명확함, 심지어 감정적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 악순환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지도 몰라. 어쩌면 마침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에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과도 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냥 삶의 숨을 좀 쉬게 했을 뿐이야. 괜찮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소통을 위해 소음이 필요해. 나는 고요함이 좋아. 와 같은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초연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그녀가 전에 원했던 감정적 명료함을 살짝 맛보게 해줄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 순간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 중 하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한 말 생각났어. 네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폭발합니다. 그가 기억했어. 그는 신경 썼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방금 하나의 고리를 닫고 세 개의 고리를 더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중독되었지만 이제는 진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집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조를 통해 얻은 감정적 투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빚을 이용해 중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상황이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씩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패, 긴장,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쫓는 그녀의 모습 덕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처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얻지 못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을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챗GPT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그게 마음의 창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